태종칠육 32권 태종 16년 7월 12일 신축 첫번째 기사 1416년 명령락 14년 실봉하여 상수하는 규정을 엄격히 하도록 명하다. 편전에서 정사를 보았다. 전 지양산 군사 조유인이 노비의 일로서 상수하여 자기 죄를 면하기를 구하니 임금이 보고 대언에게 하교하기를 경등이 갑자기 이런 글을 아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예전의 실봉이라는 것이 이런 글을 말하는 것이었느냐? 생민의 이해와 사직의 안위 같은 것을 실봉하는 것이 가하다. 예전의 실봉은 비밀스러운 일이 있으면 황후 태자의 일까지도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국가의 계책을 위한 것이었다. 근자의 매양 죄를 면하는 것 때문에 상수하는데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격고하여 일이 사실이 아니면 그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간사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면하고자 하는 계책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글을 아뢰지 말고 그 법을 엄하게 세우되 육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고 또 집이 하연에게 명하여 입법하여 아뢰게 하고 또 하교하기를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변명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고를 치고 민생과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모두 실봉하여 아뢰고 진언하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이 하라 하였다. 계사가 끝나고 조말생이 뒤에 나가니 임금이 회왕군이 딸이 있는데 사람을 택하여 시집 보내고자 한다. 경은 마땅히 선택하여 보라 하고 또 조신언을 만일 쓰지 못한다면 쌀을 주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였다. 딸을 위하여 사위를 택하는 것은 명령을 듣겠습니다마는 조신언 같은 자는 회왕군의 영구뿐만 아니라 그 아비 조박이 감히 불충한 말을 내었으니 종식토록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은혜로 쌀을 주는 것은 가하지만은 쓴다면 공의에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조박의 일을 경이 참으로 알지 못하는도다. 조박이 불충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타인의 아들을 상왕의 아들이라 하는데 조박이 이 말을 듣고 곧 변명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죄이고 조박이 상왕의 아들이라고 떠들어 말한 것은 아니다 하니 조말생이 비록 그렇지만은 조신언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으니 어찌 다시 쓸 이치가 있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내가 굳이 쓰지는 않겠다. 또 회왕군의 일도 역시 두세 사람이 잡고 농락하여 잘못 인도한 것이고 본심은 아니었다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비록 1100사람이 말하더라도 어찌 경솔이 허락하여 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머리로 보존한 것은 주상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주공이 관숙 채숙을 죽인 것이 어찌 사정이었겠습니까? 천하 사직의 계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하가 어째서 주공의 일로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주공의 일을 내가 이미 안다. 경의 말이 옳다 하니 조말생이 재차 청하자 임금이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이미 알고 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2일 신축 두번째 기사 실봉 상서와 격고 신정에 관한 사헌부의 건의를 윤허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처음에 신문고를 설치한 것은 시정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와 자기의 원통한 것을 모두 상언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대수 인원이 기묘하지 않은 사사송사를 또한 신문고를 치지 않고 실봉하여 신문하니 성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국가에 말할 일이 있으면 전례에 의하여 혹은 격고하거나 혹은 실봉하여 모두 신문하게 하고 자기의 소송의 일은 실봉하는 것을 없애고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격고 신정하되 어기는 자는 본부로 하여금 규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실봉은 신하가 임금에게 생민의 이해와 사직의 안위에 관한 중대사를 밀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소장의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봉하던 일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2일 신축 세번째 기사 지방 아전들이 매년 정초에 바치는 종이를 예조해서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국용에 사용케 하다.
사헌부에서 또 아뢰기를 외방의 인리가 매년 정조에 진봉하는 것은 이것은 사방에서 조화하는 예인데 바치는 종이는 예조에서 공공연히 받았으니 집지 수레의 의리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국용에 이바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바친 종이를 예조에서 1년 공사에 쓰는 것을 계산하여 바치고 바친 향리의 성명을 매양 정조에 일일이 써서 계문하라. 집지 수레는 예물을 바치고 예를 행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2일 신축 네번째 기사 평안도 도안무사가 매 세련을 바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2일 신축 다섯번째 기사 이조의 건의로 추정하는 법을 개정하다. 전에 수교한 내에 양부 이상은 고비를 추증하되 아비는 본인의 품질과 같게 하고 조, 증조는 각각 한 등을 채강하고 비도 같게 하라 하였는데 채강하는 등차가 정하여지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추증 채강하는 것을 매 품마다 강등하도록 하소서. 또 영락 원년 수교에 6품 이상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은 조부를 추정하는 것을 허락하고 정고조비에는 미치지 않았는데 빌건대 3대를 제사하는 예에 의하여 정고조비도 아울러 추정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2일 이민 첫번째 기사 경상도 안정현 아전이 벼락을 맞다. 이름은 임말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3일 이민 두번째 기사 세자가 내조개청에 나와 3일 동안 개사에 참여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3일 이민 세번째 기사 일본국 구주절도사가 4인을 보내 토산루를 바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5일 갑이진 첫번째 기사 우의정 박은에게 원단에 보사제를 지내게 하다. 비를 얻는 것은 얻은 것에 보사한 것이다. 구례에 기우하고 보사하는 것은 모두 소사에 넣었었는데 이때 이르러 기우할 때 성악을 썼으므로 보사할 때도 또한 이와 같이 되례를 썼다. 원단은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던 제단이고 소사는 나라의 사전에 실린 작은 제사. 세종실록 올해의에 의하면 소사는 영성, 명산, 대천, 사한, 마조, 선록, 마사, 마보, 칠사, 영제를 따위였다. 되례는 나라 제사에 소를 통째로 바치던 일인데 원래 소, 양, 돼지를 아우러 바치는 것을 되례라 하였으나 뒤에는 소만 바치는 것을 이끌게 됐다. 퇴례라고 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6일 을사 첫번째 기사 평안도 수한 사람이 도수리 항상을 바치니 저와 15장을 내려 허사하다. 받지 않고 저와 15장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6일 을사 두번째 기사 태평소를 연습하는 사람을 19인으로 줄이다. 처음에 29인이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6일 을사 세번째 기사 충청도 강원도 풍해도에서 바치는 찬미를 주 오늘 8월에 하도록 휴정하다. 진맥을 8월에 조운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게 하였다. 진맥은 찬밀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6일 을사 네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원이 활 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한 사청을 짓도록 청하다. 임금이 내가 무는 통고를 보니 예전에 강무하는 것은 무비를 익히려는 소위였는데 이어서 춘수, 하묘, 추미, 동수, 사시의 사냥으로 하였다. 지금 책부 원귀에 보면 크게 열병하면 집을 짓고 군왕이 친히 가고 공경대부에 서서 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위하여 모구를 쓴다고 하였다. 하고 이어서 사창틀을 상지하라고 명하였다.
사청은 궁궐 안에 군사들이 활 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짓는 집인데 세종 6년 1424년 2월에 서장문 안에 사청을 짓고 입직하는 상호군, 대호군, 삼군 진무로 하여금 활 쏘는 것을 연습하게 하였다. 춘수는 봄사냥, 하묘는 여름사냥, 추미는 가을사냥, 동수는 겨울사냥, 모구는 사구에 쓰던 공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7일 병호 첫번째 기사. 풍질이 있는 경기 도관잘사 우이열에게 약과 술을 주니 전을 올려 살해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7일 병호 두번째 기사. 육대은에게 백접포 각각 모시 2피를 하사하고 군신의 여름철 관복 색깔을 정해주다. 여름철에 입는 것은 오로지 마포를 쓰고 다른 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염색을 하여서 입게 하고 이어서 명하 여러 신하의 옷을 혹은 짙은 남색 혹은 붉고 검은 빛을 쓰고 홍흑색 저마교직과 마포는 각각 자원에 따르되 모름지기 4월 초 1일이 되어 입도록 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7일 병호 세번째 기사. 대간과 형조에서 이숙번의 조회를 청하다. 삼성에서 이숙번의 조회를 청한 것이 이달에 무려 5차례였으나 임금이 대언 홍여방에게 이르기를 한마디 말로 그치게 할 수가 없다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이숙번의 다른 조회는 논할 것이 없고 그 한 가지 일은 성질이 본래 너무 솔직한 소치이다. 그러나 배하여 서인을 삼았으니 족하다. 하니 곧 평양군 조대림의 사건을 꾸며서 만든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숙번의 처제 사슴직장 정효총을 불러서 이숙번이 혼자 있기가 어려울 것이니 가석으로 하여금 함께 연안부 농사에 살게 하라 하고 풍해도 관찰사에게 명하였다. 내가 들으니 사람을 시켜 이숙번을 안치한 곳을 지킨다고 하는데 없애도록 하라. 삼성은 대간과 형조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7일 병호 네번째 기사. 충문을 종이에 써서 나무판에 붙이고 제사가 끝나면 종이만 떼어 불사르게 하다. 충문을 등사하는 데에 종이를 쓰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충문을 판본과 종이를 쓰는 것이 큰 득실이 없는데 내 생각에는 판본의 제공이 어려울 것 같다. 예조 참판 허조가 판본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하니 옥천부원군 유창이 대답하기를 가래에 이르기를 집에 판이 없으면 종이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홍무예제에 이르기를 종이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렵지 않다. 옛날부터 시왕의 제도가 있으니 이제부터 충문을 종이에 써서 판에 붙이고 제사가 끝나면 그 종이만 불태우라.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7일 병호 5번째 기사. 사형장을 서소문박 성 및 심리 양천 지방으로 정하다. 사람을 사형하는 장소를 정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람을 동대문 밖에서 사형하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사에서 죽인다 하였는데 사는 우편에 있으니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서소문 박성 및 심리 양천 지방 예전 공압 북쪽으로 다시 장소를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는 중국 주나라 지방 땅 시대 땅의 신을 모시던 사당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18일 정미 첫번째 기사. 상황을 모시고 경회로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충녕대군의 학문에 감탄하다. 경복궁에 거둥하여 상황을 복령하여 경회로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세자종친이 희연하였다. 갑사와 방패로 하여금 막대기를 가지고 서로 싸워 방패가 이기지 못하였고 혹은 수박
혹은 경주하고 혹은 말타하고 쏘도록 명하여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보아서 정포 면포 여호와로 차등 있게 상 주었다. 이어서 제보 여러 신하에게 잔치하니 다투어 연구를 바치어 심히 즐기었다. 노승한 사람을 버릴 수 없다는 데 말이 미치자 충녕대군이 서경에 이르기를 기순준이 골복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그 학문의 방향을 통한 것을 감탄하고 세자를 돌아보면 너는 학문이 어째서 이만 못하냐 하였다. 대가를 따르는 신료에게 술을 내려주고 어두워지다 곧 파하였다. 수박은 손으로 쳐서 성부를 내밀며 기수주는 나이 먹고 경험 많고 뛰어난 사람이며 걸복은 그 일 맡은 직사이다. 태종시로 32권 세종 16년 7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개사에 참여하다 일본 중 원지에게 시주로 명주와 모시를 주다. 조말생에게 명하여 욕조에 전지하기를 일본 중 원지가 탑을 만들고자 하여 원문을 싸가지고 와서 권선을 청한다. 내가 면주 25필과 저포 25필을 주고자 한다. 또 쌀을 주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이 원등은 모두 마땅하다 하고 박씨는 지금 많이 주면 후일에 원문을 가지고 오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50필만 주어도 족합니다 했다. 임금이 종정무가 이제 이미 2번 청하였다. 찬성의 말이 옳다 하고 면주 저포 아울 50필을 주라고 명하였다. 원문은 불교에서 불사를 일으킬 때 여러 사람에게 보시를 청하는 것이고 권선은 불가에서 선심이 있는 신도에게 보시를 청하는 일이다. 태종시록 32권 세종 16년 7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국사를 햇볕에 말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춘추간에 술을 하사하다. 동부대원 이명덕에게 명하여 춘추간에 술을 하사하니 구례에 따라 국사를 포쇄하는 때문이었다. 포쇄는 사고의 소고의 책을 햇볕에 내어 말리는 것을 말한다. 태종시로 32권 태종 16년 7월 2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기신제를 흥천사와 홍복사에 베풀라고 명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전에 선호의 기신제를 장의사에서 행하였으나 지금은 장이동 문을 폐쇄하여 쌀을 운반하는 것과 왕래하는 것이 배단이 있으니 성내에 두 절에서 서로 베풀어 행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라. 태종시로 32권 태종 16년 7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외구에 잡혀 유국국에 팔린 44인을 데리고 통신관 전호군 이해가 돌아오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구에게 잡혀갔던 유국국에 팔려 넘어간 사람 44인을 추쇄하여 왔다. 저는 충이라는 자는 경상도 함창현 사람인데 을해년에 나이 14세에 잡혀 팔려갔다가 지금 이해를 따라 돌아오니 부모가 이미 모두 죽었었다. 그 부모의 상을 추후하여 입으려 하자 임금이 불쌍히 여겨 겹옷 2벌, 호도 3벌, 정 5승포 10필과 쌀콩 아울러 15석을 하사하여 보냈다. 태종시로 32권 태종 16년 7월 25일 가빈 첫 번째 기사 경길도 안부를 고쳐 연군으로 만들고 지군사를 두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7월 25일 가빈 두 번째 기사 정도전의 손자 정내와 정속, 황거정의 아들 황효신 등에게 직첩을 주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7월 25일 가빈 세 번째 기사 간통죄로 군자 주부 안철산을 파직하다. 안철산이 권지 전이 조교 문전의 아내 보배를 간통하였으므로 형조에서 죄를 청한 때문이었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7월 2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달이 정성 동번 남쪽 제2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26일 을미호 두번째 기사 세자가 내조개청에 나와 개사에 참여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26일 을미호 세번째 기사 살구지 등지의 큰 바람으로 인한 화곡이 송산된 여부를 살펴보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성숙한 화곡을 일찍 베어 수확하지 않아서 풍우에 손상한 수령은 왕지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논제하라는 것을 이미 일찍이 하교하였는데 지금 들이니 경기 각 고을의 수령이 받들어 행하기를 삼가지 않아서 손상된 것이 많다 하니 추구하여 아뢰어라. 오는 8월 10일에 행대 감찰을 위임하여 보내어 척간하여 만일 이미 익은 서직과 이른 벼를 여전히 수확하지 않아서 풍우에 손상되게 한 수령은 중한죄에 따라 논제하고 또 먼 지방에는 8월 보름에는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어 척간하여 상한과 같은 수령이 있으면 아울러 중한 것에 따라서 논제하라. 이 뜻을 각도에 이문하여 알리라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명하였다. 내가 백성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자 한다. 행대 감찰을 보낼 날이 가까웠으니 잊지 말고 아뢰어라.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27일 병진 첫번째 기사 종묘의 제기고와 제생방을 짓다. 제생방은 제사에 쓸 희생을 장만하는 방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27일 병진 두번째 기사 말사육을 잘못했을 때 사복시의 담당 관원을 문책키로 하다. 병조에서 사복을 고쳐라 하는 사일을 아뢰었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사복에서 기르는 말이 죽거나 야유이고 약하여져서 병이 나는 것은 주장하는 관원을 예방의 예에 의하여 논제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28일 정사 첫번째 기사 거짓으로 대가 앞에서 호소한 죄로 학생 김경과 그 아내 소사를 벌주다. 학생 김경은 장 100대를 데리고 그 아내 소사는 장 60도 3년에 차하여 원평과 관노비에 소속시켰다. 처음에 의금부 대간 대은에게 명하여 함께 소사의 노비 사건을 청리하였는데 소사가 오결이라고 하여 그의 남편 김경을 시켜 소지를 써서 스스로 크게 부르짖으며 의장에 충돌하여 대가 앞에 호소하였다. 임금이 성정원에 하교하기를 소사가 심히 악하다. 비록 죽인들 천심이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겠느냐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명하여 신문하니 소사가 말하기를 황이 판서의 단자 때문에 오결한 것입니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공사를 받아서 아뢰니 전지하기를 그 일이 옳다면 이것은 청리한 관원이 나를 속인 것이니 옳겠느냐. 그 일이 그러다면 장죄뿐만 아니라 의장을 충돌하기 때문에 장차 사죄에 처치하겠다 하고 의금부 의정부 한성부 형조 도관 대언에 명하여 함께 핵실하게 하였다. 옥이 이루어짐에 계문하기를 신소한 것은 본래 사실이 아니요 황희의 단자 때문에 오결하였다는 것은 거짓이요 의장을 충돌한 죄는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감등하도록 명하여 다만 일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없는데 몽롱하게 변명하였다는 죄로 좌죄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28일 정사 두번째 기사 이조의 건의를 여러 도감 별자의 서용하는 법을 정하다. 혁가한지가 오래된 여러 도감 지색 별자가 공상을 받지 못하여 스스로 호소하는 자가 매우 많으나 일시의 공로로 제품을 논하지 않고 소용하면 그 직책에 맞지 않아서 백성이 폐해를 받는 자가 혹 있을 것이니 성중관에 속한 자는 각각 속한 곳에서 그 당시 사진한 일수를 가지고 별도로 사진한 것으로서 더 주어서 차질에 따라 서용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7월 29일 무호 첫번째 기사 간통과 폭행죄로 풍조창 부사 유언간과 부승 김치당을 파직하다. 창리에 이름이 석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색이 아름다워 장관들이 모두 사통하고자 하였다.
유언강이 구사를 시켜 중매하게 하여 먼저 간통하니 동료들이 시기하였다. 뒤에 김치당이 작은 연고로 인하여 주먹으로 유언강의 귀때기를 때리고 또 머리털을 꺼둘러서 욕을 보였다. 형조에서 추역하여 아래여 두 사람 모두 바직하였다. 태종시로 31권 태종 16년 7월 3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질로 좌군도 총재를 삼다. 돈영부 관원들의 임명을 15세 이상으로 하게 하다. 이날에 청평군 200강의 사유 이계린이 나이 16세에 돈영부 판관이 제수되니 임금이 그 나이 어린 것을 혐의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하니 대언사선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다른 예는 아닙니다. 이에 이조판서 황희에게 명하였다. 이제부터 원윤, 정윤을 봉하는 것과 돈영부 관원을 제수할 때 나이 15세 이상이 되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태종시로 32권 태종 16년 7월 3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기 충청 전라도의 일부 합병한 군현을 종전대로 분할하다. 경기의 금천, 양천, 상령, 안협, 마천, 연천, 김포, 충청도의 온수, 신창, 전이, 연기, 황간, 청산, 전라도의 부령, 보안을 모두 복구하였다. 태종시로 32권 태종 16년 7월 3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대정, 정이 두 현의 수령을 새로 두다. 태종시로 32권 태종 16년 7월 3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고성 진해의 바닷물이 변하기를 닷새 동안 누런 빛깔로 변하다.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8월 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경찰관과 전지의 손실 다펌에 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근자에 천변쥐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 글을 보니 부렴이 중하면 천변쥐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렴이 중하면 어찌 언관이 말하지 않고 군신이 모두 말하지 않겠는가. 다만 매년 경찰관을 보내어 전지의 손실을 다펌하는데 비록 예전 사람의 법이기는 하나 미편할까 생각한다. 도관찰사 도순문사의 수령도 또한 내 뜻과 같으니 경내의 화곡이 풍년이 들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또 풍년이 들면 어찌 반드시 백성을 위하여 공정하게 하지 않겠는가. 비록 백성에게 이익됨이 있더라도 그 백성이 또한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다. 만일 흉년이 들면 반드시 경찰관을 보내어 분간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년에도 역시 보냈다. 금년에는 화곡이 조금 풍성하니 내가 경찰관을 보내지 않고 도관찰사 도승문사로 하여금 분간하게 하고자 한다. 이원이 대답하기를 비록 경찰관을 보내더라도 경찰관이 모두 친히 살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수령과 분간을 시켜 다품합니다. 관찰사로 하여금 분간하더라도 어찌 전의 수량에 내려가겠습니까? 만일 불공평한 경우가 있다면 후에 경찰관을 보내어 고찰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황희는 대답하기를 경찰관이 이르면 먼저 전의 수량을 물어서 상고하니 이것이 미편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중론이 이와 같으니 내가 장차 조처하겠다. 금년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각 고을의 전답 손실을 경찰관을 보내지 말고 수령을 시켜 다품한 뒤에 관리를 보내어 척간하여 만일 손을 실로 하였거나 실을 손으로 하였거나 황제를 개간으로 한 수령이 있으면 육전에 의하여 엄하게 징계하라. 태종시록 32권 태종 16년 8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문과 무과의 별시를 시행하게 하다. 예조 병조에 명하여 문과 무과를 별시하였다. 임금이 지난 여름에 가뭄을 근심하였으니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장차 경복궁에 거둥하여 문과 무과를 시험하겠다. 하고 이어서 주서에게 명하여 하윤에게 고하니 하윤이 명년이 식년이고 또 외방 사람이 시기에 맞춰 오지 못하면 실망할 것이니 청컨대 세 사람을 시험하지 말고 중식과를 베푸소서 하였다. 임금이 중시는 내가 옛날에 이미 하였고 외방 사람은 오는 식년이 또한 있으니 지금 우선 서울 사람을 시취하여 엄덕을 남기는 것이 가하다. 문과는 대책을 시험하고 무과는
기사, 보사와 창을 쓰는 것으로 시험하라 하고 이어서 이문하여 외방 사람이 오는 것을 금하라 하니 서선이 대답하기를 다만 부르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금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였다. 서운관에 명하여 택일하니 서운관에서 18일 22일로 아뢰었다. 임금이 태조 생존 시에는 3명이를 만나면 헌수하였는데 지금은 15일에 경복궁에 거둥하여 상황을 받들어 맞아 헌수하고 이어서 문과 무과를 시험하고자 한다. 이날이 길하냐 길하지 않으냐 하니 서운관이 통길로 대답하였다. 병조 참판 이춘생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무경칠서를 강하여 벼슬이 이 품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병법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만일 다만 기사, 보사, 창 쓰는 것만 시험하고 병설을 시험하지 않으면 갑사가 모두 다투어 시험에 나올 것이니 비록 사람을 얻더라도 어떻게 장수가 되겠습니까? 청컨대 무경의 칠서와 삼경 이상을 시험하고 혹 문자를 아는 자로 부시하게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이에 병조에서 계목을 올리니 지금 무과에 응시하는 인원은 처음에 8월 3일로 훈련관과 함께 취재하되 병서 3경 이상과 보사 150보, 기사 3관역, 창쓰는데 입격한 자로 하여금 응시하게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춘생이 또 아뢰기를 이 앞서 진시에는 3품 이하가 응시하고 식년에는 4품 이하가 응시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따르렵니까? 하니 임금이 식년의 예를 따르겠다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부시하는 생도는 성명을 기록할 때를 당하여 문공가례를 강하는 것은 없애고 시직과 산직 4품에 하는 전례에 의하여 부시하는 것을 허락하되 모두 사모와 품대를 착용하고 경사, 시무책, 일도로 시취하는 일을 전례에 의하여 본조, 계제사, 이관원으로 주관하게 하고 독건관은 양부 이상 2원, 3품 이상 2원으로 하고 거두어 관장하는 시권관, 복미관, 대독관은 아울러 전례에 의하고 시권을 거두는 것은 유시까지 한정하였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조에 명하여 각사의 원리가 문과 무과에 무시하기를 지원하는 자는 시가를 주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무과를 친시하는 여러 일은 진시례에 의하여 무선시가 주관하고 참고관과 동참고관은 병조 당상관, 훈련관 제조로 하고 봉정관은 훈련관 낭청으로 하고 부시하는 사람은 무경에서 3시 이상을 통하면 시취하라는 것은 일찍이 하교가 있었고 향공은 무경 7서와 200보 보 중에 능한 자가 있으면 바야흐로 부시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진시할 때는 보사의 3천은 200보, 150보, 70보에 각각 한 화살을 쏘는 것을 쓰고 기사 3관역을 1차로, 농창을 1차로, 분수는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조에 명하여 4품 이상과 생도들을 성균관에 모아서 의 1도를 시험하고 50인을 취하고 병조에서는 50인을 취하여 진시에 불시하게 하였다. 별시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또는 병년마다 하는 문무의 과거이고 식년은 과거를 보기로 한 해, 태세가 자, 오, 묘, 유가 되는 해이고 중식과는 이미 과거에 급제한 조정의 관리들에게 다시 보던 시험인데 이 시험이 합격한 사람은 정삼품 당상관에 승진시켰다. 삼명일은 임금의 탄신일과 정을 초하루와 동지의 세 명절이고 삼명절이란다. 통길은 모든 길이고 계제사는 예조의 한 분장인데 의식, 제도, 조회, 경연, 사관, 학교, 과거, 인신, 표전, 책명, 천문, 누가, 국기, 묘희, 상장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복미관은 과거를 볼 때 답안지의 오른쪽 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조를 쓰고 봉하여 붙였는데 이를 때는 시관이다. 유시는 오후 5시에서 7시까지고 시간은 관원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규정된 휴가 말미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일 16.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랜 대로 중에게 도첩을 주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병신년 7월 이후에 중이 되기를 자원하는 자란 육전에 의하여 정전을 받고 도첩을 주고 7월 이전에 삭발한 각 종파 대선 외의 성인은 오는 정유년 3월 금은날로 한정하여 양민 천인과 종전의 도첩이 있고 없는 것을 물론하고 정전을 받지 말고 도첩을 만들어주고 정유년 4월 초 1일 이후에 대선 이외에 도첩이 없는 승인은 소재 관사로 하여금 붙잡아서 율에 의하여 논지하고 나이 70 이상은 도첩을 주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전은 중이 도첩을 받을 때 바치던 군포의 대납급이고 대선은 고려와 조선시대 때 성과에 합격한 중의 법계를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황을 모시고 경연루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수박키를 잘한 윤인부에게 곡식을 내리다. 갑사와 방패군 중에 힘이 있는 자를 모집하여 수박키를 하게 하여 사직 윤인부에게 쌀콩 각각 5석을 내려줬다. 수박을 잘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군기감에 명하여 큰 모구 6을 만들어 바치게 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고려의 끝 임금 공양군을 공양왕으로 삼고 능 아래에 치제하다. 예조의 계문에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판통례문사 이적의 상소로 양잠 육성을 통하여 각도에 뽕나무를 심게 하다. 이적이 상소하기를 농사와 뽕나무는 의식의 근본이어서 천하 고금이 함께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금년에 비로소 잠시를 설치하여 조금 그 효과를 얻어 잠종을 잇따라 300여장을 거두었습니다. 한 곳에서 기르는 것이 20여장에 지나지 않고 또 양잠하는 일이 뽕나무 잎이 누르지 않을 때부터 명년 3월까지 예전법에 의하여 저장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원컨대 각도에 싼 뽕나무가 무성한 곳에 각각 하나의 잠시를 설치하고 근처에 살고 있는 각사와 혁파한 사사의 노비로서 삼정을 1호로 만들어 역사에 예속시켜 양잠하게 하고 소재지의 수령이 염철의 예에 의하여 관장하고 이를 아는 사람을 보내어 가르쳐 기른 뒤에 세공을 하게 하면 각도의 인민들이 모두 보고 느끼어 이익을 쫓아서 양잠의 공적이 이루어지고 세공이 족할 것입니다. 하니 육조에 내려 의논함에 모두 말하기를 만일 잠시를 산 뽕나무가 무성한 땅에 설치한다면 백성의 이익을 빼앗으니 근심과 원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각도의 산에 붙어있는 놀고 빈 땅에 산뽕나무를 심어서 무성하기를 기다려서 잠시를 설치하소서 하였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여제의 고제를 풍운례우단에서 지내게 하다. 전 3일에 성한 발고제를 이제부터 풍운례우단에서 나아가 치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군자 의창에 구워준 곡식을 수납하는 규정을 강화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호조에서 군자 의창의 미국을 수납하는 사일을 아뢰었다. 미국과 잔물을 대소 인원이 환상으로 받아가고 오랫동안 환납하지 않아서 혹은 20년에 이르니
관물을 도둑질하여 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한성부 의금부에 나누어 독촉하여 받아들이어 금년 12월 금음날 안으로 다 거두게 하고 만일 바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교지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논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군자간 원리가 나누어 네 곳으로 만들어 청대하여 수납하였다. 청대는 각 관하에 섣달 거뭇게 사무를 그치고 창고를 봉하고 사헌부의 관원을 불러 검사를 받던 일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하윤과 의정부 6조에 명하여 각도의 공물에 관한 규정을 만들다. 호조에서 아래였다. 저포 면주 목면의 위전을 고쳐 상정하였는데 십성저포 한 필에는 밭 2결 50복, 노는 1결 25복, 9성 면주 7성 목면 한 필에는 밭은 3결, 노는 1결 50복입니다. 면주와 목면이 아울러 1041필인데 위전이 2293결이고 논이 293결입니다. 위전은 관청의 경비나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 위토라고 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각도의 수군 첨절제사와 각포의 만호천호를 실지 근무 월수에 따라 서용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관교를 받은 뒤에 혹은 연고를 칭탁하여 사면하는 자가 있으니 이제부터 부임하지 않는 자는 관교를 회수하고 그 도수령의 예에 의하여 실사의 월수로서 소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교는 조선 태조 때 관리의 임용에 있어서 3품 이상은 서경을 거치지 않고 임금이 곧바로 사령을 내주던 제도이고 그 후 세조 때 4품 이상으로 하였고 그 나머지는 서경을 하였다. 실사는 실제 벼슬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음이 서로 비슷한 고을의 명칭 및 교수관, 훈도관 등의 칭호를 바꾸다. 9년의 칭호를 고치었다. 2조에서 소리가 서로 비슷한 각 고을의 칭호를 고치도록 청하니 이에 청주는 북청이라고 하고 양주는 양양이라 하고 영산은 예전 이름 그대로 천안이라 하고 보성은 예전 이름 그대로 진보라고 하고 보천은 예전 이름 그대로 예천이라 하고 횡천은 횡성이라고 하고 보령은 보은이라고 하였다. 또 아래기를 문과 출신 6품 이상 교수관은 모관 유학 교수관이라 칭하고 참외는 훈도관이라 칭하고 생원과 진사는 교도라 칭하고 또 의학 교수관은 모두 의학 교유로 고쳐서 칭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영길도 도순문사에게 매를 바치라고 지시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세자가 대군 부마 원윤 등과 함께 양전에 연회를 차려드리다. 세자가 세 대군 네 부마 두 원윤과 더불어 양전에 연향을 베풀고 입직한 대소신료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조용, 성균, 대사성, 윤회종 등에게 문과 관시를 시행케 하다. 처음에 조용이 명을 받아 재생에게 영을 내리기를 오늘은 바로 100일장이다 하였는데 날이 어두워서 시군을 바치는 자가 100여인이나 되었다. 삼관에서 고하기를 100일이라고 명하였는데 지금 이미 날이 어두웠으니 청컨대 독촉하여 내게 하소서 하니 조용등이 듣지 않았다. 마침 달이 밝음에 재생들이 모두 달 그림자 아래에서 서서 이경에 이르러 시군을 바친 자가 400여인이었고
예백 환자가 20여인이었다. 이 관시에 참 아침부터 날이 기울 때까지 시련을 호소하여 부시 환자가 30여인이었고 3일 뒤에 생원, 정지담 등 50인이 외방에서 오느라고 미처 관시에 당도하지 못하였다. 북을 쳐서 신문하니 한성부에 명하여 시험하여 15인을 뽑아서 아울러 부시하도록 허락하였다.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 세 기관을 말한다. 예백은 옛날 과거장에서 글을 짓지 못하고 흰종이에 그대로 내던 것, 다백을 말한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상황이 권은릉의 추석별제를 지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해루에 거둥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침림하에 경하루에서 문과와 무과의 과거 시험을 치르다. 문과, 무과를 경해루 아래에서 친시하고 상황을 복령하여 구경하였다. 진산부원근 하이온, 예조판서 조용, 예문관 제약 변계랑 제신사 조말생, 판통례문사 이적 등에게 명하여 문과 시를 관장하였다. 통훈 이하를 모두 부시하게 하였으니 하윤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세조로 하여금 문소전의 출석제를 행하게 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전에 나와서 문무과의 합격자를 발표하다. 문과는 문무과의 방을 내걸었다. 문과는 중시가 5인이고 친시가 9인이었다. 무과도 또한 이 수에 의하였다. 중시 문과 1등 제2조 정랑 김자를 직 예문관으로 삼고 제2등 예문 검열 김빈을 인영부 승으로 삼고 제3등 성균 하규 정광원을 경승부 승으로 삼고 제4등 종부 판관 김탈을 2조 정랑으로 삼고 5등 승문원 정자 안지를 사헌감차로 삼았다. 친시 제1등 정지답을 우정연원으로 삼고 제2등 김자돈을 승문원 정자로 삼고 제3등 김구를 사원직장으로 삼았다. 무과 중시 제1등 부사직 주맹인을 호군으로 삼고 제2등 사복 소윤을 이징석 제3등 호군을 오익생을 모두 대호군으로 삼고 친시 제1등 부사직 이징옥을 사복 소윤으로 삼고 제2등 학생 허수강을 부사정으로 삼고 제3등 부사정 배양덕을 사정으로 삼았다. 또 윤인부를 호군으로 삼았으니 수박을 잘함으로 상준 것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묻는 바를 아뢰지 못한 죄로 유대원 200지를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처음에 임금이 육조대간에게 민간에 올 곡식의 수확 상황을 물으니 200지가 아뢰기를 수령이 혹 익지 않은 곡식을 백성에게 독촉하여 수확한 자가 있습니다 했다. 임금이 누구냐고 물었다. 200지가 대답을 하지 못하니 임금이 노하여 헌사에서 그 까닭을 탄핵하여 물으니 200지가 대답하기를 치중에 들었기에 때문에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원창, 덕은창 두 창구를 넓혀 지으라고 명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1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여러 도의 공무를 줄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0일 길이묘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종족무와 대내 다나량 도웅이 대장경을 정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승록사 중에게 말을 주어 대장경이 있는 곳인 충청도 경상도의 각 사찰에 보내어 골라서 지를 만들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록사는 조선 초기에 불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예조에 소속하여 절을 관리하고 중의 도첩을 지급하고 승적을 승한하였다. 세종 6년 1424년에 선종교종 36사로 통합할 때 승록사를 혁파하고 모든 사물을 선종교종의 도해소로 넘겼다.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8월 20일 기묘 두번째 기사 각도 병영의 직제 및 부인들의 외출 제한 등을 건의한 사관원의 상소문. 사관원에서 시무 6가지를 진달하였다. 첫째, 각도 절제사의 구전 진무가 많으면 10명이나 되어 각각 노법과 말을 거느리고 있으니 소비하는 것이 많아서 배단이 있고 또 영조로 인하여 혹 사사일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제부터 예전과 같이 수령관을 차정하여 월과 군기를 오로지 관장하고 진무는 오직 군졸만 다스리고 또 진무의 수를 감하고 늠록으로 수령관은 녹봉을 충당할 것. 둘째, 각도 각진에서 군기를 수련하지 않은 것은 감사가 포편할 적에 이것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도거절제사가 수령의 수련에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고찰하여 감사에게 임문하면 감사가 아울러 포편장에 기록하여 빙고하여 소용하고 봄, 가을, 농한기에 따로 공정한 자를 보내어 군기를 점검하여 보아서 만일 헤어지고 망가진 것이 있으면 죄가 수령관과 절제사에게 미칠 것. 셋째, 경상도는 비록 땅이 넓다고는 하지만 한도 안에 오상을 나누어 보내는 것이 번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 좌우도 병마 도절제사로 수군 도절제사를 겸하게 할 것. 넷째, 근자의 대소관리가 부모의 질병이 있어 사직장을 바치면 곧 계문하지 않다가 정사를 할 때를 기다려 아랩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신자가 군부에게 마땅히 나갈 때에 고하고 돌아와서 얼굴을 배워야 하는데 인신이 된 자가 군상에게 고하지 않고 사직하고 밖에 나가는 것이 참으로 미편하니 이제부터 사직장을 승정원에 바치면 승정원에서 전과 같이 곧 아래여 명령을 기다려서 행할 것. 다섯째, 이품 이상 나이 70이 된 자는 아일과 조회에 나오지 말게 하는 것은 늙은 신하를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몸이 고되고 바쁜 것이 사무의 감사의 임무와 같은 것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나이 70이 된 자는 또한 감사의 직임에 임명하지 말 것. 여섯째, 부인은 밖에 일이 없고 오직 중계를 주관할 뿐인데 사대부의 부인이 가마나 말을 타고 길에 도보로 다니니 매우 부인의 의리를 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와 서로 만나보는 외에는 출입을 하지 말고 또한 마을거리에 도보로 다니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르고 어기는 자는 헌사에 규리하게 하소서. 상소가 올라자 부인이 보고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부모가 병이 심하면 경각도 지체할 수 없으니 사장을 비록 아뢰지 않더라도 곧 가는 것이 가하다. 정사할 때를 기다려서 아뢰는 것과 같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다 하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일찍이 명령이 있기를 사직장을 승정원에 바치어 이조병조에 내리면 각 조에서 정사할 때 당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이것은 다만 허사를 꾸미는 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직장을 곧 아린 뒤에 보내고 만일 어두운 밤을 당하면 보낸 뒤에 이튿날 아래라 하고 나머지도 또한 유윤하는데 오직 각 고을 각진의 군기를 고찰하여 출적에 빙고하는 것과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를 혁파하고 병마 도절제사를 겸임하는 것과 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일은 윤허하지 않았다. 수령관은 조선 때 각도 관찰사를 돕던 감령의 경력과 도사를 말한다. 월과 군기는 나라에서 각 지방 관하나 군령에 매달마다 군기의 제조를 하여 공물로 바치게 하던 군수물품이고 아일은 백관이 조참하여 임금에게 정무를 아뢰던 날인 6아일을 말한다. 조회는 상참이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신덕 왕후 및 성비가 계모인가 하는 문제를 신하들에게 묻다. 편전에서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 이르기를 계모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유정연이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죽은 뒤에 이를 계승하는 자를 계모라고 합니다. 했다. 임금이 그렇다면 정릉이 내게 계모가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때 신 이 왕후가 승하하지 않았으니 어찌 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정릉이 내게 조금도 은의가 없었다. 내가 어머니 집에서 자라났고 장가를 들어서 따로 살았으니 어찌 은의가 있겠는가? 다만 부왕이 애중하시던 의리를 생각하여 귀신의 제재를 어머니와 같이 다름없이 하는 것이다 하고 또 묻기를 성비는 내게 계모인가 하니 유정연 등이 계모입니다 하며 임금이 그렇다면 성비가 내궁에 오면 중궁은 남쪽을 향하고 성비는 동쪽에 있으니 그 예가 잘못되었다 하였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하윤과 더불어 성비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하윤이 말하기를 제후는 2번 장가들지 않으며 아느니 예의에 두 적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그러고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또 예조 참판 허조와 조말생에게 묻기를 제후는 제취하지 않으므로 예의에 두 적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적비의 생시를 말하는 것인가 죽은 뒤를 말하는 것인가. 만일 죽은 뒤를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부인의 도와 같은 것이다 하였다. 허조는 죽은 뒤에도 또한 제취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조말생은 춘추에 이르기를 성자로 계시로 삼았다 하였으니 신은 적비가 죽은 뒤에는 제취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조에게 말하였다. 춘추전에 주에 이 일을 자세히 말하였으니 경은 자세히 보라. 성자는 노나라 은공의 생모 해공의 비첩이다. 계실은 두예의 춘추경천 집회에 보면 원비가 죽으면 차비가 4살을 대신하여 다스리지만 오히려 부인이라고 칭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를 계실이라고 이른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유정연의 아뢰을 듣고 강무장의 표식을 세우다. 광주 강무장 옆에 개초가 있는데 백성이 배지 못하여 원망합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강무하는 일정한 장소를 혁파하고자 한다 하였다. 여러 대언이 아뢰기를 강무장을 경기에 정하는 것은 자순만대를 위한 계책입니다. 어떻게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경계를 정하여 표를 세우고 평목 밖에는 금하지 말라 하고 저길로 사람을 보내어 표를 세울 한계를 상지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호조 정랑 요정을 충청도 경상도 경차관으로 삼아 충주 창고의 조운을 살피게 하다. 충주의 경원창, 대림창 두 창을 조운하는 편하고 편치 못한 것을 살펴보게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한성부 건의를 상인의 행장세는 그대로 거두게 하다. 한성부에서 상인의 행장세는 줄이지 말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상인의 월세는 이미 일찍이 줄이도록 명하였는데 상인의 행장세는 아울러 줄이면 농사를 버리고 장사를 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빌건대 전례에 의하여 수납하게 하소서. 행장세는 먼 곳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던 문인에게 매기던 세금인데 주로 장사치에게 통행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매달 거두는 세금을 말한다. 잔물이나 저화를 거두었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저화의 사용 방안에 관해 지시하다. 임금이 묻기를 정오승포 한 필값이 얼마인가 하니 판서 황희가 대답하기를 초 5장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그러면 정포 1만 필이면 초 5만 장은 얻을 수 있다. 만일 초가 많아지면 비록 풍년이 들더라도 그 값이 심히 적어지니 마땅히 회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대명료를 쓰지만은 장 100과
교제는 율과 같이 시행하지 못하니 이와 같은 기강으로 초가 많아지면 어찌 초법을 행할 수 있겠는가. 사슴스로 하여금 새 초를 만들지 말고 이미 반포한 수를 계산하여 아래라. 또 세공 저화를 모두 파하여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으나 생산이 없는 작은 고을은 그만두고 어이없의 이득이 있는 큰 고을은 그대로 두더라도 또한 가할 것이다. 초법은 동전 대신에 집배를 사용하는 법인데 중국 송나라 원나라의 교자 회자가 유명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공양왕 때부터 저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2일 신사 세번째 기사 우희열이 제 은을 쌓아서 수리를 일으키겠으니 채임시키지 말아달라고 명청하다. 경기도 관찰사 우희열이 상사여 재언을 쌓아서 수리를 일으키도록 청하고 신의 일이 끝날 때까지 채임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육조에 내려 의논하여 육조에서 계문하기를 수리가 두루족한 곳을 골라서 적당한 데를 헤아려서 수축하고 그 수원이 없고 관계할 것이 많지 않은 땅은 자원에 들여서 쌓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우희열이 병을 얻어 소를 타고 부에 돌아다니니 당시의 의논이 이를 비웃었다. 임금이 듣고 또한 웃으면서 말하였다. 한도의 감사가 되었어도 오히려 소를 타고 다니는가.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3일 이모 첫번째 기사 서울에 머물러 있는 외인을 각도에 나누어 두어 농업을 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인이 100명이나 되니 이것이 두렵다. 또 하늘이 수한의 재앙이 있으면 구제하기 어렵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3일 이모 두번째 기사 강림사의 중창의 제목 1천주와 미두 100석을 제공하게 하다. 강원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강림사를 중창하는 제목 1천주를 주고 도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배단 없이 운반하여 내리도록 하고 또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본궁에 쌀, 콩 합하여 100석을 군자감에 바치고 충청도 제천 창고에 쌀, 콩을 바꾸어 강림사에 주라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3일 이모 세번째 기사 호조의 건의에 따라 개성 요사 각사의 잡곡과 잡물로 저화를 바꾸게 하다. 호조의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4일 개미 첫번째 기사 행대감찰 곽정을 충청도에 익지 않은 곡식을 수확한 상황을 살피게 하다. 민간에 익지 않은 곡식을 수확한 상황을 살펴보았다. 처음에 옥천부원군 유창이 아뢰기를 충청도 정산 등지의 수령이 혹은 익지 않은 곡식을 백성에게 독촉하여 수확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였으므로 사헌부에 명하여 핵실하게 하니 헌부에서 유창을 핵실하였다. 유창이 간호 박철의 말이라고 대답하니 곽정이 박철을 데리고 가서 보았으나 박철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형조에 명하여 논죄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4일 개미 두번째 기사 오대원 200지를 불러 직사에 나오게 하였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5일 갑신 첫번째 기사 정간 정경을 수군 병마 도절제사에 임명하고 다시 각도에 경력을 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5일 갑신 두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무와 위 문대량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8월 26일 을류 첫번째 기사 사헌부의 상소를 경기 이외에는 저와 수납을 감면치 않기로 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금년에 4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5월에 이르렀으므로 전하가 깊이 근심하고 지극히 염려하여 해가 기울도록 수라를 들지 않고 혹은 눈물을 흘리고 항천이 권고하시어 이 우택을 내리어 수순이 못되어 화가가
우뚝 일어났으니 이것은 전하의 일념의 정성이 위로 하늘을 감동시킨 소치입니다. 그때 조정 신하들이 흔히 한 바가 재앙을 펼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편하고 편치 않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체납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전하가 가뭄을 근심하는 지극함이 이르지 않음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나 법이라는 것은 신으로 행하는 것인데 주부군현의 해마다 바치는 재화를 모두 감면하였으니 신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의 주군은 용도가 다른 것보다 배가 되니 비건대 모두 감면하고 그 나머지 외방의 주군은 예전대로 수납하고 호구수가 적고 조폐한 작은 고을은 반감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2군 태종 16년 8월 2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한승부 건의에 따라 상고의 월세를 다시 받기로 하다. 상고의 월세를 회복하도록 정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로 32군 태종 16년 8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옥천 부원군 유창을 불러 출사하게 하다. 태종시로 32군 태종 16년 9월 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2조에서 성균관과 교수관 권지배설을 사용하는 법을 아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성균 교수관 하교 정자가 인문 허참한 뒤에 모두 그 시골에 돌아가서 한가하게 놀고 사진하지 않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각각 사에서 차임하는 것이 부족하고 또 선비를 뽑아서 임용한 뜻에 어그러집니다. 청컨대 가까운 도는 금월 20일까지 먼 도는 금음날까지 독촉하여 서울에 와서 종사하게 하고 만일 이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모두 다 제록하소서. 각도 각 고을의 학장 정체는 만일 종사하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신성내에 의하여 다시 인문 허참하여 바야흐로 천전하도록 허락하소서. 이제부터 윗 항목의 권지는 성중 관의 예에 의하여 연고가 있어 사진하지 않은 자는 100일이 찬 자와 연고 없이 사진하지 않아서 30일이 찬 자는 제록하고 29일 이하는 율에 의하여 논지하고 제록하는 사람 중에 도로 사진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인문 허참하여 바야흐로 소용하도록 허락하소서. 인문 허참은 상관으로 처음으로 들어가서 구관에게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고 인사를 드리는 예인데 신구관이 서로 친밀하게 하고 그 위계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이 있었다.